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1년 차 되는 일하는 여성이자 남편 뒷바라지함과 동시에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저는 슈퍼우먼입니다. 그리고 3마리의 토끼를 잡은 여자라고 치켜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의 상황까지 오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어디 보라고요. 지금 내 길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고. 언젠간 그거 증명해 볼 테니 그때 가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내 두 눈으로 꼭 지켜보리라 다짐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선 통쾌하지만 그 상대 입장에선 배가 아플 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엔 일반 직장인이었었는데 식품업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고 일을 열심히 했던 저는 행복하지만 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된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산후 우울증. 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가라앉기만 하고 나의 상황을 비관하기만 하고 무기력해지고 내 인생이 모두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러다가 친정엄마의 권유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식품업체에서 일을 했었던 제게는 나름의 판로도 마련이 되어 있었기에 아이들 이유식 만드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권유를 했지만 주변, 즉 저희 시댁에서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저를 뜯어 말렸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 하면 지원을 해줄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 푼 지원해줄 생각 없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애들 이유식을 사서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따위를 사업이라고 한답시고 말을 하는 거냐고 비난을 받기만 했었죠. 다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고 퇴직금 투자할 듯한데 그거 싹 다 날릴 것이라고 빚이라도 안 지면 다행일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친정엄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했죠. 같은 조리원 동기들 중에 아주 능력 좋은 영양사 출신을 알게 되었었거든요. 서로 간간히 연락을 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했죠. 나는 지금 삶이 너무 무료한데 나를 좀 더 들들 볶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유식 만드는 사업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더니 그 친구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총 4명이 모이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는 새내기 엄마들이 똘똘 뭉쳐 진짜 내 아이 먹이는 것처럼 이유식을 만들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확 하고 터진 건 아니었어요.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 조금씩 돈을 까먹는 순간도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었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자 라고 으쌰으쌰 할 때 시댁에선 저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었죠. 그래도 개업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 없냐 비아냥대는데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시누이가 그러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누이는 시댁에서 여왕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은 시누이라면 그냥 미쳐요. 결혼도 잘했고 가끔 보면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이 타고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시누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에서도 지원 빵빵하게 해줘. 하물며 시누이 시댁에서도 시누이 부부한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였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이 항상 넉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넉넉함에는 젠체가 바탕으로 깔려져 있었죠. 그리고 자기도 알더라고요. 양가에서 알아서 도움 주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요. 참 그런 복 부럽긴 하대요. 뭔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그냥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만일 시댁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시누이의 시댁에서 지원을 턱 하고 해줍니다.
그러다가 말아먹고 다른 일을 할라치면 그땐 우리 시부모님이 나서죠. 턱 하고 내놓습니다. 옛다, 니들 얼른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양가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건 축복 그 자체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보단 시누이네 시댁이 더 빵빵하기도 하고 잘 될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 낫다 생각을 하신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불만 없어요. 가져봤자 속만 상하지 별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럼 그런 복 타고났으면 시누이란 사람 적어도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아예 멉니다.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나 잘났어. 나 이렇게 이쁨 받는 사람이야. 양가 모두 나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야. 그래서 나는 힘들 일도 없고 만약 힘든 일 생겨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옳게. 그러기 내가 항상 동생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 든든한 처가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 집은 어차피 나한테만 몰아주거든?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동생보다 잘났으니까 우리 부모님 나한테만 지원을 했었던 건데 결혼했다고 해서 상황 달라지길 바라면 너무 속 보이는 거지. 네, 알아요. 저희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형님, 저희 친정 엄청 든든하진 않아도 그래도 도와주실 일 있으실 땐 저희 부부 생각해서 도와주시곤 해요. 하, 나만큼은 아니잖아. 나는 우리 집에서 도와주고 하물며 우리 시댁에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 상황이잖아? 옳게도 잘 알잖아. 나는 어렵게 살아본 적도 없고 어려울 일도 없는 사람이야. 왜냐? 알아서들 도와주니까. 아, 그런데 가끔은 피곤하다? 다 좋은 척을 해야 하니까. 옳게도 알다시피 시댁이란 존재가 좀 그렇잖아. 뭔가를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바라는? 옳게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이야? 해주는 거 없으니까 옳게한테 바라는 것도 없잖아. 나한테만 바라잖아. 나만 도와주니까. 암튼 사업 어렵다며? 그래도 기대는 하지 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옳게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왜냐? 나를 도와줘야 하거든. 아, 이렇게 이쁨 받는 것도 참 힘들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올케가 내 욕을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올케, 타고난 걸 어쩌겠어.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올케란 내 동생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잖아? 말이나 못하면 아니 적어도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하면 밉진 않을 텐데 아이고 저렇게 틈만 나면 말을 하는데 진짜 밉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잘합니다. 그렇게 혼을 쏙 빼놓으니까 양가에서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거겠죠. 그래, 네 복이다. 네 태어난 복 부럽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음 먹었었습니다. 이유식에서 지금의 사업인 급식으로 발전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호사다말하고 꼭 좋은 거 하나 들어오면 나쁜 거 하나 터지고는 하더군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망하지 않고 자리 잘 잡았고 지금은 해외에도 지사 하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이 둘 키우면서 내 식구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 키웠어요. 그리고 내 좋은 사람들 챙겨가면서 그들 서운하지 않게 신경 쓰면서 재벌까진 아니어도 돈에 구애받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좀 통쾌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까요? 우선 매정하다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시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포장 일을 하고 계시고 시니어 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신 지는 지금 한 달 조금 넘으셨고 돈이 없으셔서 일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겠고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분들이 양심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시부모님들 같으면 돈 내놓아라 하실 법도 한데 그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신들께서 뿌린 씨앗이 있으니 그러시는 거겠죠. 이 점 아주 높게 삽니다. 그럼 왜 시니어팀에서 일을 하시냐? 신우이한테 돈 해주느라 빚진 거 그거 이자를 내셔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일을 부탁하러 오셨을 때 그러시더군요. 당신들의 발등을 찍었다고요. 잡는 법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잡아다 주다 보니 잡는 법 자체를 모른다고. 그냥 조금만 힘들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신우이도 사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줘야 하는 이자를 몇 달째 주고 있지 않아 결국엔 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염치불구하고 제게 부탁을 하는 거라며 이리 말씀을 하셨었죠. 니들한테 면목이 없다. 그런데 빠르게 일을 구하는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뭔가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사부작 일만 좀 할 수 있게 해주렴. 우리가 일한 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무슨 면이 있다고 니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니? 일 좀 시켜줘. 그리고 혹시 우리 딸 일자리도 좀 부탁하면 안 될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꼴사납게 되었더라고요. 신우이 부부는 양가를 풀썩 주지 않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재주네요. 그런데 양심 있으신 시부모님은 제게 일자리를 부탁하셨고 조심스럽게 신우이의 일자리 또한 부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처지를 말이죠. 지금 신우이 부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것이라 생각했고 신우이 일자리까지 부탁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서로 소통했을 거라 여겼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식에게 몰아주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충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식들 절대로 모릅니다. 10번 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그거 서운하다 하는 자식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은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모릅니다. 부모가 힘들어해도 지들만 생각하는 법이고 안 해준다고 그것만 탓하는 법이랍니다. 절대로 싹수 노란 것들한테는 몰아주지 마세요. 신우이가 그랬거든요. 한 달 정도 일을 하셨을 때 저는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일 부탁을 하셨기에 신우이가 일할 만한 자리를 좀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많은 것에 손을 댔었던 신우이였는데 그나마 제가 신우이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바로 컨설팅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말끔하고 말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자료 조사도 철저한 편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저한테는 한없이 말투가 별로였었지만 남이 들었을 땐 믿음이 가는 그런 말투이긴 합니다. 이건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신우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이쁨 받는다, 좋아라 했었던 양가 부모님들 욕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더군요. 진짜 짜증나. 돈을 못 해주겠다네.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더 이상 못 해주겠다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돈 있는 것도 알고 우리 시부모들 쌈짓돈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안 해주겠다라는 거야. 갑자기 안면 몰수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럼 그동안에도 해주질 말지. 갑자기 안 해준다는 건 변했다라는 거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 나를 이렇게 키워놓고선 이제 네가 알아서 하래. 완전 책임감 없는 말 아니야? 옳긴 어떻게 생각해? 완전 어이없지 않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비난을 합니다. 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더 줄 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안 해준다고 책임감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련해둔 자리 치워버려야겠다 생각하는 찰나 이 사람이 제게 무슨 면이 생겼는지 몰라도 돈을 좀 융통해달라 합니다. 양가에서 어떻게든 받아서 갚아줄 테니 돈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돈 들어올 것 같거든? 돈 좀 빌려줘. 달라는 거 아니야. 빌려달라는 거지. 그리고 은행 이자로 쳐줄게. 나 공짜로 돈 빌리고 하는 사람 아니다. 엄마 아버지든 우리 시댁이든 돈 해줄 테니까 알잖아 옳게도. 양가에서 나 못 도와줘서 안달인 거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 돈 좀 빌려줘. 금방 갚아줄 테니까.
형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세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엄마, 아버지 돈 있다고. 우리 시댁도 돈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간 보고 있는 거야. 딱 보면 답 나와. 일부러 그러는 거. 곧 우리 도와줄 테니까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그러니까 옳게 돈 빌려줘. 나 지금 비굴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갚아줄 거고 이자까지 쳐서 줄 거니까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아, 형님, 저기요.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상황 파악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야, 정신을 차리라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어, 당신한테 하는 소리야. 정신 차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받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전혀 모르고 있구나. 뭘 몰라?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 아버님 우리 회사에서 알바하고 계시거든? 네 부모님 알바하고 있다고. 네가 돈을 안 줘서 아주 알차게 알겨먹어서 그 양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게다가 며느리 회사에서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말이 쉽겠니? 시누이가 올케한테 돈 달라는 말이 쉽겠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다 아쉬워? 돈을 빌려달라고? 양가에서 돈 나올 테니까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나도 당당하게 말할게. 양가에서 돈 안 나와. 돈 없대.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돈 벌어야 해. 양가에서 니들 못 도와준대. 왜냐? 니들이 그동안 알차게 썼으니까. 돈 필요하면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일해요. 시급 잘 쳐줄 테니까. 나는 공짜로는 돈 안 빌려주는 사람이거든? 하물며 시부모도 일 시키는 며느리인데 시누이? 뭐가 이뻐서 돈을 빌려주니? 시급 잘 쳐줄 테니까 노동해서 돈 벌어가요, 형님. 일한 만큼 돈 벌어가는 걸 당당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시댁에 돈 줄 거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뭣도 없는 시누이는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이후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요. 시누이 남편에게서요. 시부모님한테 들었다면서 시누이 일자리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시누이가 제게 연락을 주면 결정하겠다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누이는 연락이 없네요. 형님 남편도 형님에게 뭔가를 바라네요. 그동안 양가에서 아낌없이 받은 지원 형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읽게 되면 연락 줘요. 어머님 아버님 옆자리로 자리 마련해 놓을게요. 생각해보니 우리 형님이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시니어급은 아니어도 그 정도 배려해 줄게요. 연락 줘요, 형님. 어때요? 연락이 올까요? 아, 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